총파업 시작 90분 전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고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새로운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협상은 한국 증시를 떠받드는 대장주들을 줄줄이 흔드는 파장을 불러옵니다. 같은 회사의 동료에게는 반란을 불러왔고 다른 회사의 노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나만 빼고 다른 직원들은 성과급을 100배 준다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직원은 최대 6억 원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직원은 꼴랑 600만 원 수준. 같은 사원증을 목에 건 사람들 사이에 100배가 차이 나는 선과급은 새로운 반란의 씨앗을 낳았습니다. 환호와 반란이 같은 순간 같은 건물 안에서 함께 터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곳들도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 각 섹터의 대장주 약 12곳에서 노사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IT,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방산. 대표만 짚어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 모든 게 시작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도미노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합의가 도대체 뭐였길래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 새로 만든 성과급은 다 합쳐서 무려 12%.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기까지 라고 막아두었던 성과급 상한선을 이번에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천장 없이 직원에게 떼어준다. 이 약속을 회사가 공식 문서에 도장 찍어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올해 보너스 얼마를 정한 연봉 협상이 아닙니다. 돈을 나누는 규칙 자체가 바뀐 사건입니다. 한번 바뀐 규칙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거의 모든 뉴스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규칙을 가장 먼저 깬 건 사실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삼성보다 8달이나 앞선 2025년 9월 진짜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그때 SK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선도 없앤다에 합의했습니다. 재계는 충격을 받고 이걸 아예 하이닉스 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돈 나누는 규칙의 원점이 삼성도 아닌 바로 여기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삼성이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 이 사태는 사실 두 번째 패가 넘어지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자, 그럼 첫 패가 넘어진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대기업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옆 경쟁사가 우리는 이제 회사가 번 영업이익의 10%를 상한도 없이 무조건 받기로 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쟤네는 받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천장이 뚫리는 순간 옆 회사 노조의 요구는 더 이상 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방금 뚫린 그 높이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무서운 건 그 높이가 패가 넘어갈 때마다 한 칸씩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대를 두고 싸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0%를, LG유플러스와 HD현대중공업은 30%를, 그리고 현대차는 아예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10%였던 기준선이 어느새 30%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제 이건 누가 더 받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다 멈출 거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성이 그래도 어떻게 한 발 앞서 막았는지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삼성은 영리했습니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당장은 팔지 못하게 묶어둔 자사주, 즉 회사 주식으로 줬거든요. 현금을 받으면 직원은 그냥 받고 끝이지만 주식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직원이 곧 주주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내 돈이 날아가니까 함부로 회사를 흔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파업으로 주가가 빠지면 결국 내 손해니까요. 회사 입장에선 돈을 주면서 동시에 직원을 자기 편으로 묶어둔 꽤 영리한 한 수였습니다. 문제는 줄 뒤에 서 있는 나머지 회사들에는 이런 방패가 없다는 겁니다. 삼성처럼 매끄럽게 막을 카드가 없으니 다음 패들은 훨씬 더 시끄럽고 위험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그냥 남의 회사, 대기업들끼리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 혹은 당신 계좌에 담겨있는 그 종목이 이 줄 어딘가에 서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곳만 12군데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결이 완전히 다른 넷만 봐도 이 도미노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감이 옵니다. 하나, IT의 카카오입니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이 한꺼번에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했습니다. 그것도 본사를 뺀 4곳은 이미 법적 절차까지 다 끝나서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멈출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첫 공동 파업이 코앞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카카오톡이 안 열리고 카카오페이 결제가 막히고 택시도 안 잡힙니다. 이게 정말 나와 상관없는 남의 회사 이야기입니까? 둘, 자동차의 현대차입니다. 작년에 순이익만 10조 원이 넘었는데 노조는 그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합니다. 1인당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거기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려달라는 요구까지 얹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무서운 건 회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부품만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흔들리면 기아가 흔들리고 그 밑에서 부품을 대는 수만 개의 협력사가 줄줄이 흔들립니다. 한패가 산업 전체를 끌고 넘어가는 가장 무거운 자리에 현대차가 서 있는 겁니다. 셋, 조선의 HD현대중공업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선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엔 묘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5월 21일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 8대 4로 안 된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회사 입장에선 상대해야 할 노조 하나를 덜어낸 단기 호재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의 30% 요구는 그대로 남아있고 회사는 이 판결을 등에 업고 더 세게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본교섭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길고 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자 다른 쪽이 더 단단해진 셈이죠. 넷, 철강의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쟁점이 아니거든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이 직군의 처우가 기존 정규직의 70% 수준입니다. 그러자 양쪽이 다 화가 났습니다. 기존 정규직은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하냐고 새 직군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70%냐고. 1968년 창사 이래 58년 동안 단 한 번의 파업도 없던 회사가 임금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느냐라는 문제로 처음 멈춰설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게 내뿐이 아닙니다. 나머지 8곳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이미 80% 찬성으로 쟁의를 가결했고 한화시스템 직원들은 매출이 늘었는데도 성과급이 깎였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업종도 다르고 쟁점도 다르고 터지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부 똑같은 한 줄 위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삼성 한 곳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도미노 위에 줄지어 선 한국 증시 대장주 전체의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0분 전에 그 극적인 합의는 사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줄 세워진 도미노에서 두 번째 패가 넘어진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첫 패는 이미 작년 9월 SK하이닉스에서 넘어가 있었고 삼성이 바로 그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바뀐 규칙은 회사 하나가 합의했다고 해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우연히 동시에 터진 사건들이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누군가 패를 한 줄로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패는 계속 넘어가는 중입니다. 당장 5월 27일 단 하루에 삼성전자 찬반 투표 마감과 카카오 본사 조정이 동시에 겹칩니다. 대법원도 이번엔 일단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법이 바뀌면 원청도 교섭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분명히 예고해뒀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저 다음으로 미뤄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패는 어디인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와 당신의 계좌가 서 있지는 않은가? 도미노는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절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지기 전에 봐둬야 합니다.